함께 나오신 ESGG 기업인 분 계십니다. 내 차를 운전할 때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얘기를 해주실 분인데요. 공경식 나무플래닛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경식입니다. 네. 공경식 대표님 소개를 해주시면요. 네, 저는 그 IT 빅데이터 플랫폼 솔루션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데이터 전문 회사의 나무플래닛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 전문 회사 나무플래닛 대표님이십니다. 오늘 이제 공경식 대표님을 모신 것은 저희가 이제 자동차를 몰고 다닐 때 자동차를 모는 습관만으로도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되게 유사하다라는 이제 생각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나무플래닛 공경식 대표님이 작년에 그 환경 분야의 신지식인으로 선발이 되셨습니다. 이 신지식인이 제가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받으셨더라고요. 저는 심영래 개그맨 그분 생각나요. 또 어몽길 산악인. 정말요. 또 이제 이제 안철수 전 이제 국민의당 대표, 정세균 예전에 국회의장 그 안랩하실 때. 예. 그런 식으로 들어보면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보통 받으셨는데 환경 분야에서 처음으로 신지식인에 선발되신 대표님이십니다. 네, 아니 저는 말씀 들으면서 저희가 차량으로 탄소 절감하자 하면은 전기차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 모는 습관을 바꿔줘도 탄소 절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운전을 못하는 사람으로서 더욱 신기한데, 네, 공경식 대표님 직접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우리가 운전하는 여러 가지 습관이라든지 패턴 그리고 자동차를 정비하고 관리하는 요것만 적시에 제대로 하더라도 그 연비 효율이 엄청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데이터 전문가다 보니까는 데이터를 뽑으면서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향후 자동차의 미래, 커넥티드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 환경 분야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 기술이 세상과 사람한테 얼마나 이롭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저희 제트카 앱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제트카 앱이요. 네. 여러분 어떤 얘기인지 점점 더 궁금해지시죠? 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신지식인으로 선발이 되셨던 걸까요? 그 환경 분야로는 처음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 전에도 이제 환경 분야 부문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수상은 하셨는데 선정이 되셨는데. 근데 다른 분야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네, 저도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서 환경 분야. 그래서 제가 선정됐을 때는 저 혼자만 선정이 됐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정된 이유가 결국 기술로 사람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환경 분야,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가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들, 지구를 살려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집약을 해서 이 플랫폼을 만들다 보니까는 이게 누구 하나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저희 회사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드신 그 앱이 사회적 가치가 높다고 이제 평가를 받는 거네요. 네, 환경 하나하나 분야에서. 이제 받고 있습니다. 네, 탄소 절감에 도움이 되는 것일 거다. 그 탄소 감축 이 사업 분야가 굉장히 다양할 텐데요. 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사실 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자동차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자동차를 딱 주제로 잡으신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미래 지향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의 사회, 현재의 사회도 마찬가지고 연결의 사회거든요. 기존에는 휴대폰이 그런 역할을 하면서 통신의 연결이 아니라 각종 매체 연결 그리고 본인의 업무, 취미 다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보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는 차량에 대한 미래는 저는 커넥티드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과 AI 이런 부분들이 겹치게 되면은
사람들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않는 그 시간 안에 네. 거기서 업무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취미 활동 그리고 뭐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가 자동차 데이터를 그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연결을 위한 그러면서 그걸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게 환경 분야에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지를 뽑아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도움이 되는 이제 플랫폼을 만들고자 해서 자동차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차량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네.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사무실이거나 집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안에서 할 수 예. 있는 일들이 다양한.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이라면은 앉아서 운전을 안 해도 되는 거고 네. 직접.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탄소 감축과 관련해서도 더 중요해지는 걸 텐데 이게 그 저희가 이제 뭐 차량을 가지고 탄소를 감축하자 하면서 그 뭐 승용차를 어떤 요일엔 타고 어떤 요일엔 타지 말자, 대중교통을 더 많이 타자, 뭐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꾸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생각하실 때는 그렇게 차를 바꾸지 않아도 지금 타는 차로도 탄소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친환경 차량으로 이게 변경해 가는 과정이 앞으로도 시간은 좀 많이 오래 걸릴 거고요. 걸릴 거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2030년까지 50% 감축을 해야 되고 네. 2050년에는 제로 베이스로 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과정에서 전체 부문에서 수송 부분이 차지하는 그 탄소 배출량이 2위입니다. 네네. 건물 다음으로 많죠. 이제 수송 부분인데,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단순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그 요일제라든지 친환경 차량 전환이라든지 이거 가지고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전하면서 줄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범 운영이라든지 테스트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검증을 끝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어떤 앱인지 궁금하시죠? 그 얘기는 또 조금 이따 자세히 듣도록 하고 짧게만 여쭤보면 저희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커넥티드 카가 무엇인가요? 하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커넥티드 카는 말씀 그대로 네. 모든 거와 연결되는 연결이 차라고 되는 차.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전화도 걸고 네. GPS 통해 가지고 뭐 내비게이션에서 맞아요. 하고 보고. 뭐 이러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운전은 제가 해야 되거든요. 아하. 음악도 듣고 예, 뭐 음악도 다 하지만 하지만 운전은 직접 예, 하는데 예. 그러면은 이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운전을 안 하고 사람들이 그 공간 안에서 그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교육도 받고 업무도 볼 수가 있고 네.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러려면은 연결되는 구조가 매체하고 되게 많아야 됩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직접 운전하지 않으면서 차 안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면 그게 또 하나의 방, 또 하나의 사무실, 또 하나의 집이 되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탄소 절감을 할 수 있는가. 자, 이제 2부에 이어서 ESG를 넘어서 오늘 비록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운전 습관을 신경을 써서 줄일 수 있다는 얘기하고 계신데요. 이준호 이장님과 공경식 나무플래닛 대표님과 대화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반갑습니다. 2부에서도 인사했지만 반갑습니다. 아까 공경식 대표님이 차를 운행하고 관리하는 습관만으로 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우리가 3부 가서 듣자 그랬어요. 어떤 건가요, 이게? 우선은 그 차량에 대한 관리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네, 드리더라도 운전에 대한 습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비 운전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엑셀이 급가속이나 급발진. 예, 제가 급제동, 급제동. 예. 예. 예,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연비가 많이 이제 올라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뭐 승용차 요일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따르면서 네. 그 주행 거리를 그냥 일시적으로 줄이는 거가 일반적인 그
우리가 연비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운전 습관에 대한 부분들만 고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이 확 올라가거든요. 아, 주행 거리만 줄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운전 습관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가속, 급제동을 하지 않는 거.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차량에 대한 적절한 관리죠. 관리. 네네. 그러니까 우리 차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이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품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이제 관리만 해줘도 그 공식적인 그 해외차 자료에 따르면은 그것만 하더라도 28%의 연비 효율이 나타납니다. 아, 예. 부품과 소모품 관리만 잘 해도요. 그리고 또 운전에 대한 그 습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는 급가속, 급발진, 그리고 본인이 안전하게 운전하는 그 패턴만 가지더라도 네. 그 거기서 발생되는 게 한 1년에 한 10% 이상 또 이제 연비 효율이 발생이 되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본인이 차량 관리하고 본인의 운전 습관만 조금 변경을 하게 되면은 그 한 30% 이상의 그 연비 효율이 발생이 되고,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 배기가스라든지 탄소에 대한 배출이 그만큼 절감이 되는 거죠. 아, 지금 말씀 듣다가 문득 궁금해지는 게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보면 네. 시커먼 연기를 뿜으면서 달리는 차량이 가끔 하나씩 있어요. 네, 네. 그게 이 소모품 관리를 안 한 건가요? 그렇죠. 아. 엔진 오일이라든지 네. 흡기 배기에 대한 필터라든지 여러 가지 소모품 관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연비 효율이 확 떨어지면서 그 오염이 확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거를 운전자는 모르고 저러고 다닐 텐데 얘기를 해줘야 되나 지나가면서 꼭 그렇게 검은 연기를 뿜는 차량이 그 도로에 가끔가다 한 대씩 나타나요. 그게. 네. 그렇군요. 그걸 잘 관리해도 탄소 절감은 가능해진다. 30% 이상. 네. 네, 그 여기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신다은 님이 신기하네요. 관리를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안내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랬는데 지금 설명을 해 주시려고 했습니다. 네. 네, 이게 어떻게 앱에서 어떻게 그게 안내를 받고 구현이 되는 걸까요?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개발해서 현재 지자체하고 시범 운영 중인 그 앱이 있습니다. 네. 그럼 요거를 이제 까셔가지고 ODB2 스캐너라는 그 장비를 차량에 장착한 후 블루투스로 연동만 시키게 되면은 예. 여기에서 이제 다 화면들 보시듯이 그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메인 화면 쪽에서는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 네. 그리고 본인이 이거를 운전하면서 데이터를 저희한테 주는 데 있어서 네. 참여 보상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나의 탄소 나무라고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얼만큼. 적절하게 운전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안전 운전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그러니까 이 부품에 대한 아까 말씀 네. 관리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탄소가 절감이 되고 아하. 안정적으로 운행을 하는지. 그게 차량 그림이 딱 나오네요. 어디 무슨 부품이 네네. 아하 맞습니다. 얼만큼씩 절감이 되는지. 그래서, 네. 그래서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네. 이것만 보면은 부품의 교환 주기를 알아서 아. 그 정비소 와가지고 딱딱딱 요것만 얘기를 할수 교체하시면 있게. 됩니다. 저도 알겠네요. 그거 네. 보니까 네. 차 운전 안 하는 저도. 네. 그리고 연비 운전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실시간으로 본인이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발생되는지, 그러니까 시동 켜고 시동 끌 때에 대한 운전 거리에 따른 탄소 배출량, 네. 오늘 하루 출근했다가 거래처 이동했다가 뭐 또 퇴근했다가 했던 오늘 하루의 탄소 배출량. 네. 근데 이제 이게 기준이 있어 가지고요. 그걸 넘어서게 되면은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아하. 그리고 본인이 적절하게
탄소 절감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녹색으로 이제 표현이 돼서 본인이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거를 의식하면서 운전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그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 탄소 절감 포인트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친환경 제품이라든지 지자체 공용주차 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네요. 특히 공용 주차장 할인. 이거 진짜 어디 갈 때마다 차 모는 분들 보면 주차 때문에 기름값은 정말 비싸도 쓰면서 주차비 조금 나오는 거 되게 아까워하더라고요. 운전하는 분들 보면. 네, 그런 게 연결된다면 진짜 사용하기에 재미있는 앱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신다은님 정비소에서 바가지 쓸 걱정 안 해도 돼서 좋네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이게 알뜰하게 차를 관리하는 앱도 되겠구나. 탄소 절감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 대표님 그러면 이게 차종과 관계없이 다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예, 우선은 내연기관 차량에만 적용이 되고요. 네, 전기차, 수소차 말고 우선은 향후 이제 그때 가가지고 별도로 할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내연기관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맞아요, 탄소 절감. 예. 그래서 하이브리드까지는 저희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연기관 차량과 하이브리드까지는. 거기가 정말 탄소를 많이 배출하니까. 네, 이준호 대표님, 공영식 대표님과 제트카 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관리, 탄소 절감, 이 모든 게 연결된 앱인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탄소 절감이 결국 알뜰하게 차를 사용하는 것하고도 관련이 되네요. 근데 지금 자동차 보험과 연관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까 탄소 저감 운전 습관이 자동차 보험과 연계가 된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들어보죠. 공 대표님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네, 우선은 그 자동차 보험은 네. 그 보험료를 받아서 운영하면서 보험금이 적게 나가야 되거든요. 네네. 예, 그래야지 이제 보험사에도 수익이 생기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보험금 지급하는 그 시점들을 보게 되면은 사고 발생이나 고장이나 막 견이 나거나 막 이랬을 때 그때 비용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네. 근데 어떤 차종을 봤었을 때는 같은 차종과 연식, 주행거리라고 하더라도 저희 제트카 앱을 통해서는 차량 가치라든지 뭐 운전 가이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게 다 데이터가 다르거든요. 네. 근데 보험사는 일괄적으로 아마 보험료를 산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줄이고 그리고 운전자들이 안전 운전을 하게끔 저희가 가이드를 해주고 네. 차량 상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해주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운전 신용 점수라든지 차량 상태 점수라든지 이거를 보험사에 이제 제공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보험료를 할인을 받는 거죠. 아, 사고 위험이 낮은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고장 발생이 적어지고. 적을 네.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그럼 그런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이제 보험회사에다가 전달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할인을 조금 더 받아서 운전자는 그 보험회사에 쉽게 가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또 유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종의 환경 기후 위기를 생각하는 ESG 자동차 보험 상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맞습니다. 거를. 또 그거를 해야지 보험 회사에서도 ESG 경영 상품 네. 출시로 해서 회사 정책, 글로벌 정책하고도 또 맞기 때문에 연결이 되고. 예, 서로가 윈윈 그렇겠군요. 그런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사도 좀 더 안전한 차량과 계약을 그렇죠. 맺는 게 되고요. 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렇게 내연차에서 탄소를 절감하자 하는 운동 방향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외국도 이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수출 계획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아, 네. 저희가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는 이러한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은 한 지역에 종속돼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걸 글로벌화를 목표로 해서 먼저 우리나라가 IT라든지 전문 그러니까는 그 선진국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먼저 적용을 빨리 해보고 네. 그리고 또 이 기후 환경
그리고 우리 그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부분들은 글로벌 숙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를 해외로 진출을 시킬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차량뿐만이 아니라 오토바이라든지 각종 수송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장을 시켜서 그렇게 적용해서 해외로 또 진출을 할 생각입니다. 뭐 트럭, 버스 이런 거 다요. 맞습니다. 그럼 혹시 저희 베트남이나 여행 가면은 오토바이 차량, 오토바이 엄청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오토바이 연비 개선에도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아하. 측정과 연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가이드를 해주고 이 앱을 깔게 되면은 또 보상도 받고. 아하. 네. 이 제트카 앱이 말하자면은 뭐 우버 앱이나 네. 아마존 앱이나 유튜브 앱처럼 국제적인 앱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렇게 되기를 저희가 또 바라봅니다. 그러면 공경식 대표님은 올해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올해 계획은 저희가 이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작년에 이제 하고 네. 올해 이제 시범 운영을 지자체 몇 군데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지자체하고 같이요. 예. 그래서 지금 올해는 수송 부문에 자동차 부분에 탄소 중립 실천을 네. 이게 이제 적용되고 이제 확산되는 그런 한 해로 보고 있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내년에는 해외로 나갈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공경식 대표님 저희 청취자분들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무리로 간단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가 뭐 기술을 가지고 이 본 플랫폼을 만들었지만은 네.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그 환경을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수송 부분 그리고 이 탄소 제로를 위해서 같이 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기업 사례 소개해 주신 쥐지마을의 이준호 이장님 그리고 공경식 대표님 꼭 우버 앱, 아마존 앱, 유튜브 앱만큼 제트카 앱이 전 세계를 휩쓸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계획하신 일 잘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준호 SDX ESGG 퍼실리에이터 저희 쥐지마을 이장님 그리고 공경식 나무플래닛 대표님이었습니다.